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맞대결은 상상 이상으로 실망스러운 경기였죠. 스카이 스포츠는 패배한 토트넘을 향해서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2실점이나 하면서 형편없는 방식으로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했다라면서 최악이었던 경기력을 비판했습니다. BBC 역시 토트넘의 패배를 보도하면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꼴찌인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나가떨어졌다라면서 토트넘에게 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또다시 선수단의 수준을 탓하기에는 이미 지난 시즌에 4강까지 진출했었고 그 전 시즌에는 결승까지도 갔습니다.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유망주를 쓰기보다는 최대한 베스트 멤버로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케인이 선발로 나왔고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쿠르셉스키와 히샬리송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그 결과는 무기력한 0대2 패배. 그나마 딱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에메르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선발로 나온 도어티가 갑자기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우물쭈물대다가 공을 뺏기는 에메르송보다 자꾸 뭐라도 시도하는 도어티가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골키퍼 선방에 막힌 슈팅은 아까웠죠. 그리고 현지 토트넘 팬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만족했던 결정은 후반 20분에 드디어 콘테가 스펜스를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직전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되어서 일부 승격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스펜스에게 어쩌면 노팅엄의 홈구장은 자신의 안방처럼 가장 편안한 장소였을 수도 있는데요. 에이스 노릇을 하던 과거의 기억이 났는지 투입되자마자 미친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22분에 노팅엄이 프리킥을 시도했는데 토트넘의 골문 앞에서 공이 멈췄습니다. 이 공을 방금 투입된 스펜스가 확보해서 슬슬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죠. 잠시 동료들을 찾는 듯 했던 스펜스는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더니 노팅엄 선수 3명을 제끼고 가운데로 가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갈라의 옐로카드를 유도하면서 나중에 있을 퇴장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골대 앞에서부터 상대 진영까지 60m 이상을 단독 드리블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에메르송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시원한 윙백의 돌파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해설자는 오히려 전혀 놀라지 않고 스펜스는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으로 이런 돌파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라면서 스펜스의 돌파를 익숙하게 바라봤죠. 후반 34분에는 랑글레의 얼리 크로스를 날카로운 헤더슛으로 연결까지 하면서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출한 스펜스입니다.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팀이 뒤지고 있을 때 투입되면서 모든 걸 보여주기는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3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토트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방금 저거 뭐야? 스펜스가 아니라 손흥민 줄 알았어. 60-70m는 될 것 같은데? 스펜스는 경기장에 들어온 지 2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네. 저런 돌파가 가능한 순수라고. 스펜스가 에메르송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시간은 2분 30초였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야. 스펜스가 손흥민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네. 손흥민을 떠오르게 하는 드리블 돌파였어. 어떻게 봐도 스펜스가 에메르송보다 훨씬 브라질리언 같아. 발기술도 그렇고 자신감 있는 모습도 그렇고. 스펜스가 긴 다리로 돌파를 하는 걸 보고 키가 190cm는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에메르송보다 1cm 크더라고요. 나이도 스펜스가 한 살 더 어립니다. 많은 현지 팬들은 스펜스가 에메르송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즈전에서는 또 에메르송이 나올 듯. 콘테가 팬들이 기대하는 선택을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월드컵전 마지막 토트넘 경기만이라도 제발 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